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진행합니다. 1985년부터 89년 사이에 태어난 만 3에서 5세 아동 중 국가에서 신동이라고 발굴한 학생 144명과 민간기관에서 영재로 판별한 학생 87명,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현 주소와 성장 과정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바로 그것인데요. 영재의 경우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잘 개발하여 성인기에 남다른 성취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러한 영재성이 사라지거나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 다이어리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렸을 때 영재로 판별된 아이들이 실제 성장하면서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펼쳐보실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초, 중, 고 시기에 따른 학업 성취 결과입니다. 우선 그래프를 좀 설명해 드리면, 아래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의 순으로 되어 있고요. 학업 또는 시험 성취의 정도는 최상에서 최하까지의 7단계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최상과 상을 합한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최상의 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비교적 자유로운 학습 환경과 교육 과정을 추구하는 초등학교에 비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과목의 수가 많아지고 학습 환경이나 교육 과정이 경직되어 있어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고등학교 성취도와 수학능력 시험과의 비교인데요. 오히려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최상과 상을 기록한 상위권 학생들이 중학교 때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지식을 확인하는 기존의 학력고사에 비해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수학능력 시험이 영재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학 진학 결과입니다. 우선 진학한 대학의 수준을 살펴보면 약 60%의 학생들이 서울 중상위권 이상이나 지방 국립대학과 같은 비교적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점수에서 중상 이상을 기록한 학생들이 약 60% 정도 되었으니 이 학생들이 비교적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진학한 학생들의 전공이었는데요. 공학계열과 인문계열이 23%와 18%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전공이 인문, 사회, 의학,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등 비교적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영재로 판별된 시기는 3에서 5세경으로 이 연령대는 아이가 어떠한 영역에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대학의 전공이 반드시 아이의 적성과 재능의 종류를 대변한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초, 중, 고 시기를 지나면서 겪었던 아이의 특별한 경험들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능이나 적성, 흥미에 대한 자각을 이루게 되는 시기를 교육학에서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정적 시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하게 되므로 성인이 되기 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결정적 시기를 반드시 겪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영재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차이를 보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지적 특성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의 독서량이 이후의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4권에서 7권의 책을 읽은 학생들이 한 권에서 3권의 책을 읽은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성적이 높았습니다. 7권 이상의 책을 읽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물론 높았지만 4권에서 7권을 읽은 학생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한 달에 최소한 4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을 권장할 수 있겠네요. 의외로 IQ와 학업 성취는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IQ가 140 이상이면서도 학교 성적은 중2하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 IQ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독서량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재미있게도 한 달에 4권에서 7권의 책을 읽은 어머니의 자녀가 오히려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보다도 학교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독서하는 모범을 보여주면 자녀도 저절로 독서를 따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어머니가 독서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면 결과적으로 아이와의 상호작용의 시간을 덜 할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녀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부모의 독서량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환경과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한편 중학교 때 부모가 자신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영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업 성취가 높았다고 합니다. 사실 중학생이 되고 나면 초등학교 때에 비해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부모가 열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 영재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학원을 많이 다닌 학생들보다 적게 다닌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높은 영재들은 학원과 같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 밖에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부녀와 같은 인공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의 성적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수능 성적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컨디션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렸을 때 신동소리를 듣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연구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애써 지닌 영재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석보다는 이를 가공하여 만들어진 보석이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원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취가 높아지는 영재도 있지만 일정한 패턴이 없이 들쑥날쑥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취 변화의 패턴을 총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재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